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제를 좀 뽑아서요.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을지 종목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자, 독시미티 클래스 A 헬스케어 디지털 마케팅 확대 힘입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시미티, 의료계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SNS, 네.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직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북과 약간 좀 비슷한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의사라든지 간호사, 의대생 등 거의 약간 180만 명 정도의 회원을 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 어떻게 보면 의료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입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비스를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들에게선 수익이 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제약사, 의료기기 공급업체, 뭐 병원 등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나 제약 이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마케팅에서 좀 비용이 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잡 서칭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유료로 회원을 이용하기보다는 거의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구인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유료 서비스를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경쟁력이 있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의료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좀 이끌어가는 어떤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 20개 지금 미국의 제약사를 좀 고객으로 좀 두면서 좀 독보적인 입지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구독 서비스를 또 이제 같이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구독 서비스, 월 결제 얼마로 하면서 이렇게 좀 가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원격 시장에서 볼 땐 약간 좀 후발주자로서 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워낙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든지 병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좀 화려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 쪽도 보게 된다고 하면 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좀 약간 좀 침투율이 낮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뭐 우리가 말한 뭐 테라피스트, 뭐 치과, 심리치료 같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 진료를 하거나 할 때 보게 되면 뭐 내과라든지 뭔가 이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분야를 할 텐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분야까지도 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더 잠재된 어떤 좀 시장을 좀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좀 디지털 마케팅을 좀 상당히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데이터가 좀 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독시미티 굉장히 또 창의적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곳인데, 그러면 과연 이와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로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원격 진료 관련돼서 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후에 조금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예. 일단 뭐 인성 정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산자부 국책과제를 좀 선정을 하면서 원격 임상시험 서비스를 좀 개발한 전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계열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글로벌 시장을 좀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좀 정책의 좀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쪽 좀 빅데이터를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돼서는 조금 선두 업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테마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루고 있는 원격 진료 관련된 좀 제도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엔데믹 이후에 어떤 의료계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법률 쪽에서 좀 어떻게 이런 좀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하나의 좀 의료의 좀 한 분야로 좀 장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테마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점, 요 점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독시미티와 관련해서 근래 관련주, 바로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고리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휴렛패커드, 워런 버핏처럼 중장기 투자 원할 시 좋은 투자처가 될 기업이다라는 키워드네요. 자, 이 휴렛패커드 컴퓨터와 이 프린터 만드는 업체인데 이 버핏이 지분을 매입했다고 해서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사실 네. 지금 시장이 정말 난이도가 있는 네. 시장이죠. 힘든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좀 투자의 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이제 휴렛 패커드를 지금 인수를 거의 뭐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지금 네. 42억 달러를 좀 매입을 했는데 예. 지분으로 치면 11.5%를 지금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런데 왜 휴렛 패커드를 인수를 했을까, 주식을 매입했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 뜨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네. 딱 세 가지 딱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2022년 실적 대비 우리 포워드 P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9.3배. 그러니까 엄청 싸다는 거죠.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은 2.46%. 그러니까 싼데 배당을 많이 준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는 돈을 잘 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C나 프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군이라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소모품으로 계속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충실한 회사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을 연평균 10%를 지금 늘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금액도 최대로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장기 투자를 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이제 좀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어떤 이런 워렌 버핏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뭐 예. 콜라도 뭐 1달러 미만에 사서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밸류에이션의 어떤 저평가된 매력들, 여기다 또 배당까지 갖춘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제 매수해서 좀 모아가온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너무 사업 모델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뻔해서 네.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네. IT 기업 중에서 성장주에 좀 투자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네.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어떨 것인가 라는 좀 성장에 대한 부분과 어떤 이런 안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렛패커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지분을 11%를 매입을 하게 됐는데 저평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 배당 매력도 있고 현금 창출 능력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국내 주식의 종목들과 연결해 볼 수 있을지 연결 고리 좀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이제 PC랑 프린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네.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예. 그다음에 뭐 이제 LG전자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얘기가 많죠. 지금 6만 원을 좀 깨고 내려왔고, 네. 실적은 제일 좋다는데. 네, 실적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 6만 5천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온 이유는 좀 약간의 좀 매매법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지금 열려 있다.
다만 이 6만 5천 원을 제가 볼 때는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를 이왕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82,000원이 넘어가면 제가 볼 땐 추세 전환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지금 LG전자 관련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전 중에서 네. 일단 PC나 프린터 같은 이런 좀 말고도 지금 이제 뭐 백색 가전해서 이제 OLED TV라든지 또 이제 냉장고 같은 네. 이런 게 좀 선전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전장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16에서 18만 원까지 타겟 프라이스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좀 바운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투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IT 업종들 같은 경우 살짝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패커드 이야기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